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알아볼 텐데요.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안인데요. 일명 우정청 설립 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우정사업본부 체제가 뭐 행정 시스템상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그 조직원들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지요. 그렇죠. 어떻게 입법 발의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꽤 오래된 이런 이슈입니다. 네.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우체국이죠. 그렇죠. 예. 우체국 우편 그 관련 업무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법제상으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독립직제의 기관인데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미래부 산하의 이제 기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사회 또 이제 온라인이나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과거와 같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우편 업무에 다 집중하던 거에서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 행정 절차가 좀 단순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정사업 자체가 좀 법적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과 법이 이제 좀 괴리돼 있는 현행 법이 조금 과거에 그런 체제에 맞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법안의 내용은 우정사업본부를 미래부 산하의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청으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요. 그 뭐 통계청, 관세청처럼 독립된 직제 기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청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그 본부를 청으로 하려면은 뭐 규모도 돼야 되고 인원도 돼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업무보다 업무 내용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상상이 되는데 청으로 독립시켜야 될 만한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이제 업무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에 3,6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우체국을 가지고 있고 4만 명이 넘는 그 관련 공무원들이 있죠.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그 국가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이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더 부여해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좀 그 우정사업본부 내부의 인사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가는 그 4, 5급 이상의 이 비율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미래부로 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인사 교류상에도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불공정한 이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 관련 이제 공직자들의 어떤 권한과 책임, 역할 이런 것을 조금 더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부에 그 속해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미 다 청취하시고 개선점을 찾으신 건데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일단은 최대 수혜자들은 이제 우리 국민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우정사업, 우편 서비스나 기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다도 좀 풍부하고 그리고 현대 변화에 맞는 어떤 서비스가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절차도 복잡하고 뭔가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하고요. 다음 소개할 법안은 일명 고영주법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인데 이 개정안을 왜 발의하시게
되셨는지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감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국의 역사학자들의 뭐 한 90% 이상이 좌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하는 사람들도 좌파라든지, 그리고 정치권의 뭐 대표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말에 가까운 이런 이념적 편향성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했었죠. 네. 뿐만 아니라 그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 과거에 이 이사장을 하기 바로 직전에 박문진의 감사로 있었는데, 네. 박문진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 그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서의 역할도 네.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극단적 편향을 갖고 있고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이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분이 너무나 그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쉽게 이 박문진의 이사장이 됐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영방송,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 MBC 문화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법안을 찾아보니까 네. 이사장 선출 절차가 너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9명의 이사들이 호선하면 되는 네.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자질이 부족한, 네. 아니면 부적격한 이런 사람들도 별로 그 어려움 없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이런 과정을 봤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방문진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 9명 중에 이제 7명 이상의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엄격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 이제 그간의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고자 했는데, 예. 그것에 지금 설명을 해주셨기 예, 때문에 예.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반 그러시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방송문화진흥원이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예.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지 잘 알지 그렇죠. 못하시죠. 예.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해야 되는지조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가장 큰 역할은 문화방송,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게 네.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방송이 얼마나 보도를 공정하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또 시청자들에게 공적인 그 정보를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문진에서 제대로 문화방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과거와 달리 MBC 문화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받지 못하는, 특히 이제 뉴스나 시사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이제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네. 상황이고, 상당히 좀 편파적인 방송 보도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작년이죠.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원 구조가 됐다라는 오보가 제일 먼저 나가는 이런 이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하는, 이런 그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이 이제 박문진의 역할이고, 그 박문진의 이사장이 이제 지금 고영주 이사장인 거죠. 근데 언뜻 드는 궁금증이, 네. 아는 분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름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왜 MBC만 관여하는가? 다른 방송사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KBS 그 한국 방송은 국영 방송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화방송 같은 경우는 지분이 지금 방송문화진흥회가 70%, 그리고 이제 정수장학회 거기가 이제 나머지 30%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지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발의하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앞서 말씀을 네. 풀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사장 그 선임 임명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한다. 그리고 사실은 엄격하게라기보다 좀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사장이 정말 문제가 있거나 불법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임권까지도 법에다가 좀 명시한다 하는 두 가지가 가장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기에 대한 뭐 반발이라든가 네.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이견 같은 거를 좀 더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 입법 절차를 거치려면 그 해당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또 이제 위증까지 이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감장에서 본인이 과거에 사학 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에 대한 조정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위원을 사임하고 난 뒤에 변호사로 또 사건을 수임하는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기가 담당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제 허위 진술을 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방송문화진흥위법 개정안이 단순히 이제 박문진 이사장 한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고 하는 걸 떠나서 이것이 갖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국회 통과 전망까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예, 이번에 그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이 박문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이 고영주 이사장은 그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업무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자격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은 여야 의원들이 공히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장부터 책임을 지고 있는 분부터 좀 정상적인 절차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책임이 좀 주어져야지만 MBC 문화방송에 대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여야가 공히 동의하신다고 하니 전망은 밝게 보고 계시는 가능성은 거죠?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의왕 과천인데요. 뭐 어느 지역이나 또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지역 현안으로는 지금 두드러진 게 뭔가요? 여러 가지가 뭐 항상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수건 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특히 이제 의왕 같은 경우에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을 지나가는 그 복선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서남부권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아주 그 중요한 사업인데 한 10몇 년 동안 못했던 것을 제가 두 차례 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의 노선과 전철 역사가 지금 이제 나와 있고 이걸 기초로 해서 올해 기본 설계비를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제 118억 한 토탈 한 200억 정도의 설계비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도에 복선전철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뭐 의왕 지역, 과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에게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9대 국회가 사실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임기 동안 꼭 해내야겠다 싶은 뭐 현안 있으실 거고요.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청년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거주 주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발의해서 통과를 했던 그런 법안들 중에 이제 청년 인턴법이 있고 추가로 더 양질의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적 보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치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정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선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랬을 때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투표장에 나온 그 보상을 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1만 원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그 개선 제도 개선책, 선거 제도를 바꾸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또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